4번. 직류 발전기에서 전선의 전압 강화를 강화 보상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예. 전압 강화 보상용이다. 보상용. 직권기가 승합으로 쓴다고 했었죠. 그냥 살짝 붙어지는 용으로 쓴 거라면 복권. 김성진님 15번. 직류 발전기 중 무수와 전압과 전압이 같도록 설계된 직류 발전기입니다. 원래는 피해 갈 수가 없어요. 전압가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얘가 전압강화가 아예 없는 것처럼 전압강화가 아예 없는 것처럼 만들 수 있는 게 평복권이다. 그다음에 김한결님 부하의 변동에 대하여 단자 전압의 변화가 가장 적은 직류 발전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외울 수도 있지만 그 그림을 딱 머릿속에 넣어놓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연습점만 그려보시게요. 같이 한번. 먼저 다 그리면 복잡하니까 먼저 타여자, 분권, 직권 세 개를 딱 그리시고 그래서 타여자, 분권, 직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복권만 따로. 얘가 정격이라면 팍 떨어져요. 팍 떨어져.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림만 그려놓으면 그냥 고르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 굳이 막 예를 쓰고 안 외우셔도. 그래서 17번 같은 경우가 그렇죠. 용접기 하게 되면 수화 특성 툭 떨어지는 거. 그러면 부족 복권 혹은 자동 복권 그게 될 거고요. 자, 18번에 나승재님. 부하의 저항을 어느 정도 감소시켜도 전류는 일정하게 되는 수화특성을 이용하여 정전류를 만드는 곳이나 아크 용접 등에 사용되는 직류 발전기는 그럼 여기도 무조건 자동 복권. 만약에 변압기로 물어보면은 누설 변압기. 벌써 이제 이렇게 해서 끝나버렸네요. 그럼 이제 직류 발전기의 특성, 특별한 성질. 지금까지 안 배운 거 나온다 이제 그 소리입니다. 그럼 용어부터 봐볼게요. 첫 번째 파트의 용어가 전기자 반작용이란 이상한 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정류작용. 그 다음 장 넘겨볼까요? 정류 개선, 어떻게 해서 정류랑 계속 연결되는 거고요. 정류 얘기 나옵니다. 직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뭐 이상한 말 나오고 뭐 포화곡선이 어쩌니 나오고 전압변동률 들어봤네요. 네. 이제 여기 안 해도 돼요. 얘만 특성 갖는 거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는 거고. 정렬운전 조건 사실 똑같아요. 말만 바꿔치기 한 거지. 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자 반작용. 그러면 전기자 즉 아마추어에서 즉 회전자에서 뺑뺑뺑 돌아가는 회전하는 얘가 뭔 반작용을 하는구나. 도대체 무슨 작용일까? 당연히 여기는 이제 전자속으로 해놓은 거고요. 자속이 당연히 이렇게 갑니다. 자속이 이렇게 가요. 자, 그러면 이제 안에 이제 아마추어가 전기자가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뺑 돌리겠죠. 그리고 이제 뭐 어찌됐든 간에 부하가 연결되면은 전류가 흐를 거고요. 자, 그러면
따로따로 그려놓을게요. 자, 도체가 이제 박혀 있겠죠. 도체가 뭐 이렇게. 도체가 그러지 말고. 자,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자속이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그리고 회전 방향은 우리가 시계 방향으로 돌려버릴게요. 자, 그러면 자, 이쪽 먼저 얘부터 볼게요. 얘는 전류가 나오고 있을까요? 들어가고 있을까요? 그러면 발전기니까 방향액이니까 플레밍의 오른손을 촥 해서 힘 자전이니까 자속. 힘 위로 가나요? 아래로 가나요? 여기 이 자리에서는 위로 가죠? 딱 하니까 들어가겠죠. 전류가 들어가는 쪽으로. 그럼 이 자리도 당연히 들어간 자리죠. 여기도 들어가는 자리고. 이쪽은 어떨까요? 또 마찬가지로 오른손 가지고 팍 자속 받고 있고. 이 자리에서는 내려가고 있나요? 올라가고 있나요? 내려가고 있죠. 회전이 이 방향이 여기서는 올라가는 거고 여기서 내려가는 거니까. 얘는 여러분이 평상에서 이렇게 위쪽은 다 나오는 쪽일 거고요. 한 가운데 있는 애들은 지금 이 한 가운데 있는 애들은 이동 방향이 이쪽이죠. 이동 방향이 다시요. 자, 이쪽 이동 방향 볼게요. 얘는 이동 방향이 이쪽 자리에 있는 것은 이렇게 이동되죠. 그럼 이렇게 이동된다는 것은 이렇게 내려가는 거랑 옆으로 가는 거랑 합쳐진 거니까 내려오는 것만 힘을 받는 거예요. 전압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얘보다는 확실히 양이 적어요. 발전이 덜 됩니다.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 있으면은 아예 수평으로만 가니까 빵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아예 발전을 안 하고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발전 안 하는 자리를, 이 발전 안 하는 곳을, 이 축을 우리가 중성선, 중성점 하듯이 중성축이다라고 해주고, 여기서 발전 안 하기 때문에 진짜 한가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브러쉬를 놓습니다. 브러쉬는 항상 전류가 입출입하는 곳이기 때문에 뭔가 있으면 안 좋아요. 뭐 쉬운 예로 들면, 만약에 여기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자속이 당연히 이쪽으로 영향을 주고 있으면 얘는 힘 받을 겁니다. 여기는 일부러 힘 받으라고 하는 데고, 여기는 힘 받을 필요가 없죠. 얘는 잘 전달만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발전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발전하게 되면 전압 자체로 생겨가지고 받아들이거나 보낼 때 꼴 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성축에 항상 브러쉬를 딱 놔둬요. 자, 이게 정상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볼게요. 이 전류가 흐르고 있죠. 전기자에. 당연히 전기자에 전류가 흐르고 있으니까 당연히 자속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자속이 발생해가지고 원래 얘네 자속이 있을 건데 여기랑 또 꿍짝꿍짝 하겠죠. 이걸 우리가 바로 전기자 반작용이다. 이 주자속을 뭔가 변형을 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속이 어떻게 생기는가를 봐야 되겠죠. 자속이 당연히 누구죠? 이 양반이? 자속방향, 전류하고 자속방향 알아내는 게. 그렇죠? 암페어의 오른나사 법칙. 그거에 의해서, 자, 이렇게 하니까 샥 해서 자속이 자, 이쪽은요 이렇게 되니까 자속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림 보면 어떤 식의 그림이에요? 전체로 봤을 때는 마치 타고 가는 거니까 전체로는 이런 느낌, 전체로는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해서 마치 자석이 이렇게 샥 내려오는 느낌, 마치 이쪽이 N극, S극 그런 느낌이에요. 예. 자, 그러면 즉 전기자가 만든 자속, 계자가 만든 자속, 이 두 개가 합성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하여튼 뭐 이해는 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름 불러 바꿔줍니다. 이제 즉 계자 자속을 필드 써서 F라 쓰고 이제 뭐 이런 약호들은 외울 필요까지 없습니다. 예. 저도 부제로 하면 좋은데 쓰기가 귀찮아서. 하여튼 얘가 계자 자속입니다. 구별하기 위해서. 자, 얘도 자속이 나와요. 이제 얘는 이제 전기자 자석이니까 또 별도로 써줘야 구별이 될 거니까. 그래서 아마추어에서 이렇게 써볼게요. 이 두 자석이 합성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합성되면 이렇게 되겠죠. 합성이 되면 이렇게 되고 삐뚤어진다는 거예요. 삐뚤어지면 말지. 가 아니다. 자, 볼게요. 자, 원래 주자석은 이렇게 갔고요. 여기를 무슨 축이라고 그랬어요? 중성축이라고 그랬죠? 이 중성축 자리에다 블러시 넣는 거고, 주자속과 직교되는 이전이 중성축인데, 합성을 돼가지고 이게 틀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중성축이 이쪽인 거예요. 즉, 중성축이 바뀌어버렸어요. 중성축이 바뀌어버리니까, 여기서는 이제는, 그전에는 여기서 발전 안 했는데, 발전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 발전하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불꽃 튀어요. 네, 불꽃 튑니다. 원래 자기는 받아들이고 중간에서 수수료만 따먹고 가야 되는데 뒷주머니 자기 시작하니까 불꽃이 튑니다. 실물로. 네. 또 거기다가 전체 합성자석은 늘어났죠. 이렇게. 네, 늘어났죠. 원래는 이만큼만 있었는데, 이만큼만 있었는데, 길이가, 이렇게. 설명 들으셔야 돼요. 백날 혼자 책 봐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물론 이제, 동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늘어났는데 안 늘어나요. 왜 안 늘어났느냐? 자석은 철심이 항상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철심이 수용할 수 있는 만큼만 해야 되는 건데 늘어난다고 해도 철심이 안 받아주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최초에 제작할 때 넉넉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항상 타이트하게 만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타이트하게 만들고 거기다 대체 가격 싼 걸로 가겠죠, 이제. 그래서 늘어나질 않고 오히려 더 줄어버리는. 자, 왜 그러냐면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이제 철심히 보면 방금 봤지만은 주자석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럼 각각 개별로 봤을 때 여기서 볼게요. 이 그림 보시고 계시죠? 네. 이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릴 수 있겠네. 이렇게 자석이 있으니까 마치 나온 걸로, 들어간 걸로. 자, 이렇게 하니까 여기선 자석이 이렇죠. 여기는 이런 느낌이고, 여기는 이런 느낌이고, 그렇죠?
주사석이 날라와요. 그럼 여기는 같은 방향이니까 쭉 가요. 여기는요, 주사석이 날라오면, 여기는 같은 느낌이 가는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깍지기 시켜버리죠. 나 그림 잘못 그렸다. 이쪽은 이쪽이지. 여기도 그러면, 잘못 그렸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빡치게 되니까 덜 나가고, 여기는 오히려 도와주는 쪽이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쪽도 볼게요. 여기서는 들어오려면 막아버리는 장이니까. 이쪽은 들어오면 막고, 밑에서는요, 들어오면 막고, 여기서 도와주고 있고, 여기서는 들어오면 막아버리는 장이니까, 위로 쏠리고, 밑에서는요, 이쪽이죠, 이쪽. 여기도 이쪽이고, 이거 되니까 이쪽이고. 위쪽은 막아버리고 밑에는 가니까 자연스럽게, 여기는 이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밑에 쪽으로는 잘 들어오게 도와주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쪽에서 막아버리니까, 이렇게 쏠려요. 자, 그러면 이쪽은 확실히 자석 줄어들었죠? 줄었어요? 근데 이쪽은 자석이 몰려있어요. 자기도 또 늘어나긴 했지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어버리는 거예요. 줄 때 줄고, 늘 때 늘으면 평타를 치겠는데, 줄 때 줄고, 늘 때 못 늘어버리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속이 감소됩니다. 그러니까 자속이 감소되니까 기전력도 감소되고.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중성축이 이동을 해버리니까 기전력 줄고, 중성축이 이동하니까 원래 브러쉬가 있던 자리에서 불꽃 튀고, 이런 현상들이, 안 좋은 현상들이 일어나더라. 그 다음에 심지어 파형도 찌그러지고, 자속이 반드시 나가야 거기서 맞춰서 딱 파형이 예쁘게 만들어지는데 삐뚤어져 버리니까 파형이 찌그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것이 딱 이런 거 물어봐요. 전기자 반작용이란 뭐냐?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은 뭐냐? 그럼 대책은 뭐냐? 이렇게 딱 물어보는 게 시험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류기를 물어본다면 다 공통적인 것은 다 많이 비슷하게 걸리죠. 다른 영향하고 유독이라든가 동기기. 근데 얘가 독특한 성질이니까 이거 물어본다는 거예요. 얘 거니까. 정류는 오직 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본다는 거예요. 정류 관련해서.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이란, 즉 원래 주자속, 즉 계좌자속이 있는데 그 계좌자속을 있고, 거기 이제 전기자의 전류가 흐르면 그 전기자 전류가 만든 자석이 계좌자석과 합쳐져 가지고, 즉 자석 분포를 변화시켜 버리는 것을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이다 하고, 그리고 원인은 전기자 전류겠죠? 전기자 전류가 만드는 자석. 영향을 막 이렇게 일일이 다 그리려고 하면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간단한 그림으로 퉁치고 말아야 돼요. 이럴 때 되게 FM적인 상황이다. 그런데 전기자 전류가 흐르는 순간 이렇게 생긴다. 그럼 합성은 원래 이쪽이 중성축이었죠? 중성축이 원래 여기였는데, 그럼 이렇게 꺾어진다. 그런데 여기까지 안 온다. 왜냐면 자석이 늘 때 늘고 줄 때 줄여야 되는데 늘 때 못 늘어가지고. 그래서 합성 자석은 줄어들 거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이렇게 그려놓으면 최종적인 합성 자석은 감소를 했구나. 감소를 했다 하고, 그 다음에 중성축이 이제 어떻게 돼요? 중성축이 원래 여기였었는데 중성축이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해버렸죠. 원래 중성축에는 블러쉬가 있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삐뚤어졌으니까 파형도 삐뚤어질 거고.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하시면. 지금 이 그림 되게 좋은 그림이에요. 여기서 이제 계속 확산시킬 겁니다. 확산시킬 거니까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되게 좋은 그림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책이 뭐냐? 대책은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전기자 전지를 없애면 되겠죠. 그 발전기 아니게 되니까 그럴 수는 없고. 그러면 전기자 전지는 흘러야 되는 거고 부하에 공급해야 되니까. 그러면 전류가 문제가 아니라 전류가 만드는 자석이 문제니까 자석을 없애자. 자석을 없애자. 가장 근본적이겠다라고 해서 자석을 없애는 방향으로 다 가요. 그래서 보상원선이라는 거. 즉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림 볼게요. 자, 이제 뭐 이렇게 나왔다는 건 시계 방향으로 돌려다는 소리네요. 시계 방향으로. 여기서 나온 이 전류가 자석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밑에 있네. 여기다가 홈을 파서 이 전류가 똑같이 넣어주면 여기랑 반대 방향으로 해서 넣어줘버리면 서로 상쇄가 되지 않겠느냐. 즉 이열치열. 네. 그래서 어차피 서로 반대 방향일 거니까 상쇄돼가지고 없애버리는. 별도로 이렇게 당연히 이제 여기가 1A 흐르면 여기도 똑같이 1A 흘려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뽑아놓은 거 그대로 통과시켜가지고 직렬로 연결시키겠죠. 이걸 우리가 보상원선. 딱 봐도 비싸 보이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효과는 제일 막강이고 역시 가성비라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거부터 할게요. 중성축이 틀어졌다고? 그래? 너 일로 와. 그냥 브러쉬 옮겨버리는 거? 그러면 되게 가격이 싸죠, 이제. 그러면 제일 당연히 싼 이걸로 하지, 왜 굳이 미쳤다고 이렇게 구멍 파가지고 막 넣느냐라고 하시는데, 얘는 조건이 있겠죠. 전류가, 이 전기자 전류는 늘 일정한 게 아니죠. 왔다 갔다 하죠. 그럼 쉽게 말해서 찾으러 다니면 막 이동시켜야 하는데, 당연히 옛날 사람들, 지금도 사실 어려워요. 바로바로 옮기기는. 그래서 이렇게 블러쉬 이동하는 것은 딱 부하 전류가 일정한 것, 딱 쓰는 게 빠른 것. 그렇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쓰기 힘들다는 거죠. 그냥 시켜서 원발에 오줌 넣기밖에 안 되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해내는 게 없어요. 이 끝입니다, 이게. 이거 지금 이게 보국은 얘기 안 합니다. 원래 얘는 보국이라는 것은 또 뒤에 정류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정류 불량 대책으로 만들어 놨는데, 원래 그 목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좀 보탬이 되네. 좀 보탬이 되네 해서, 그래서 정류 불량 하고 나서 다시 들어올게요. 저건 보국은. 그래서 만약 문제가 전기자 반작용의 대책 중 맞는 것은 해가지고 1번 보상원선, 2번 보국.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요. 보상원선. 보국은 아니라는 거예요. 약간 더 거들 뿐이에요. 거들 뿐이다. 아, 참고로 그것도 봐야 되겠네요. 자, 중성축이 현재 이렇게 비틀어져 있어요. 자, 이거 회전 방향은 이쪽으로 제가 회전시켰던가요? 기억이 잘 안 나서. 이쪽으로 회전시켰던가요? 2번입니다. 중성축도 어떻게 가요?
회전 방향 따라가고 있죠. 예. 그럼 여기서 시험에 또 나와야 돼. 전동기도 마찬가지로 이 현상 생깁니다. 직류전동기도. 그러면 이제 직류전동기는 무조건 발전기랑 무조건 반대예요. 오른손 왼손 했던 것처럼 무조건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동기에서 중동축은 회전 방향과 반대. 발전기는 회전 방향하고 동일하게 이동하고. 네.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발전기 할 때는 전동기 할 때는 뭐 그닥 얘기 안 할 거예요. 발전기 반대입니다. 네. 퉁 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정류라는 것도 볼게요, 이제. 이거 시험 잘 나와요. 네. 전기자 반작용하고 정류 관련해서. 정류라는 것은 방향을 한쪽으로 몰아주는 거죠. 여기는 내가 정한 방향, 반대 방향. 근데 이제 한 방향으로만 바꿔주는 게 정류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건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느낌상 아시겠지만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갔다가 툭 올라가야 되죠. 네, 다시 볼게요. 사이판은 되게 부드럽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요. 정류를 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왔다가 탁 튀죠. 네. 튑니다. 부드럽지 않잖아요. 변화가 부드러워야 돼요. 뭐 이제 뭐 자연하고 똑같아요. 막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막혔으면 탁 부딪히고 되게 아프고. 사실 이게 전류입니다. 전류. 네, 전류 지금 전류 그린 거예요. 자, 전류. 뭐 패러데 법칙이 이건데 이 말뜻이 뭐예요? 말뜻이 전류가 시간에 따라 변화합니다 라는 얘기고, 이거 그 다음에 근데 만약에 시간 같은 전류량이라 하더라도 전류가 1A를 할게요. 얘가 1A인데 이 1A의 변화가 1초 혹은 이 1A의 변화가 0.5초 혹은 0.005초.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되게 이거 팍 커지는 거예요. 변화율이 클수록 여기 변화 되게 폭이 심하죠. 팍 치고 올라가 버리니까. 그럼 여기서 전압이 어떻게 됐어요? 원래 스무스하게 전압 다 되는 건데 저기 팍 튀어버리니까. 여기서 정류 과정에서 빠바방 전압이 또 떠요. 정류 과정에서. 그래서 정류라는 것은 교리를 직류로 바꾸는 거고, 그때 전류가 과도하게 튀어버리니까, 튀어버리는 거니까 당연히 이런 기전력이 떠버려요. 이게 당연히 또 악영향 줄 겁니다. 그래서 이 기전력을 뭐라 그러냐면은 리액턴스 전압이다 라고 뭐 그렇게 부르자니까 뭐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즉 어떤 영향이냐, 이 전압이 정류 중 이제 그 범위,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너무 큰 전압이 뜨면, 그래서 전압이 특정 값을 넘어가면 당연히 불꽃 튈 거고요. 그 불꽃이 결국은 아크로 유발될 거고, 아크가 정류자나 블러시를 때려버릴 거죠. 지져버릴 거죠. 손상이 나올 거고, 결국은 그로 인해서 정류자가 손상이 입었으니까 정류가 잘 안 될 거고. 그래서 이 전압을 낮추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원인이 뭐라고요? 전류 변화가 심하다 이거죠. 그리고 어차피 이 식은 또 이 식하고 같은 거니까 전류를 줄이면 줄어들겠죠. 근데 전류는 못 줄이고, 어차피 이 전류가 어떤 전류예요? 부하가 쓸 전류잖아요. 계속 나오는 전류니까. 그러면 어차피 자주 만들잖아요. 자주 만드니까 그래, 너를 줄이자. 너를 줄이자. 이제 그러면서 어차피
어차피 이 자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자속이라고. 어차피 여기서 발생하니까 자속 줄이면 만약에 이제 이쪽이 이렇게 자속을, 상쇄되는 자속을 딱 쏴버리면 아상이 잘 보일 거니까. 그래서 보극을, 극 하나를 만들자. 자속 하나 더 만들자 해서 보극이랍니다. 그렇게 설치를 했더니 그냥 보너스로 전기자 반작용을 살짝 도와주더라. 네, 이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 내용이었어요. 지금 제가 최대한 스토리를 만들어서 알려드리려고 하니까요. 자연스럽게 생각 흐름을 지금 그냥 설명 않고 이렇게 됩니다. 어떤 스타일이 좋습니까, 여러분들? 예. 보통은 이제 일반적인 거의 대다수 선생님들 그래요. 어차피 설명해도 못 알아먹는 거 다 아니까 다 알아요. 예. 아는데 보통 이제 읽고 넘어가요. 자, 정류작용이란 자, H를 DC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바꿀 때 부작용이 리액턴스라고 하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넘어가고 왜 그렇게 해요? 원래 다 거의 대다수 그렇게 합니다. 왜냐면 설명해봐야 어차피 못 알아먹고 서로 힘드니까 아니까. 그러나 이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더라도 포인트만 집어서 딱 가져가세요. 그리고 그런 말들이 처음에는 당연히 못 알아먹죠. 자꾸 들다 보면 아 이게 그렇게 되는 연결되는 거구나. 그렇다고 제가 예를 들어서 정류 대책으로는요. 결합 정류라는 게 있고 저항 정류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패스. 그다음에 여기에서 직선 정류가 있고요. 정연 정류가 있고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된답니다. 패스. 이렇게 읽어주고 넘어가는 게 좋냐 이거죠. 여러분도 다 한글 읽을 줄 아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정리할 건 다 그 내용이에요. 방금 했던 그 내용을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거고, 그 주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스토리가 이어지게끔 제가 연결시켜주는 것 뿐이고요. 그래서 사실 제일 어려운 주문 중에 하나가 쉽게 알려달라. 물론 쉬운 내용을 쉽게 알려주는 것은 능력자가 아닙니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고요. 어려운 내용을 아주 쉽게 알려달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그게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까? 그건 어려운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내용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하는 건 딱 그거 하나밖에 없죠. 정류 개선 대책은 전압 정류가 있고 저항 정류가 있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주 심플하게. 자, 그래서 일단 그 꼭 외워달라는 그림들은 꼭 외우셔서 그게 사실 암기하는 것은 딱 좋거든요. 여기서 이제 스토리가 기반이 되면은 연상이 자주 되니까 잘 될 거니까. 자, 그래서 정류 분량 대책은 이겁니다.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얘가 전압이 커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니까. 얘가 원인이자 대책인 거예요. 이 식에 다 답이 들어있어요. 근본적으로는 얘를 낮추는 게, 얘가 전압이 커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낮추는 게 포인트입니다. 얘 낮추려면요, 얘를 낮추면 되고, 얘를 낮추면 되고, 얘를 낮추면 되고, 얘를 낮추면 되고, 얘는 높이면 되고. 그럼 값이 줄어들 거니까. 그래서 이제 과연 저 1, 2, 3, 4번 중에 각각 어떤 것이 중요하다는 걸 찾아봐요. 어떤 건지. 먼저 여기부터 볼게요. 이 자속을 줄인다. 자속을 줄인다. 이게 제일 편하죠. 왜냐하면 실제 저를 줄여두는 것도 아니고 영향을 초사시켜버리는 거니까. 얘가 바로 자속 줄이는 게 자속은 자속으로. 그러면 이 자속 누가 만들어주냐? 새로 하나 보극이라고 해서 집어넣자. 라고 해서 보극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보극을 넣다 보니까 보너스로 전기자 반작용을 살짝 잡아주더라. 즉 보상군선이 90% 정도 차지한다면 보극은 한 10% 정도
시한테 도와주는 용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 해볼까요? 이걸 키운다. 시간을 키운다는 말은 이게 도대체 무슨 시간이죠? 정류 시간이죠. 정류 시간이라는 건 뭐예요? 속도랑 공격이 있죠. 빨리 돌리면 정류를 빨리빨리 해야 되고, 천천히 돌리면 그리고 천천히 돌리자. 근데 그건 좀 그렇죠. 근본적인 대책은 아닌 거예요. 천천히 돌리면 어떻게 돼요? 발전이 줄어들고. 이게 직류라서 별 문제는 없지만 만약에 교류였다면요. 주파수랑 관계돼 버리니까 손도 못 대는 작업이죠. 그래서 일단은 뭐 정 안 된다면 즉 이 정류 주기를 길게 한다면 천천히 돌린다는 말이에요. 지금 뭐 어차피 교류 직류니까 좀 하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N은 사실 A가 A예요. 같은 겁니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권수죠. 권수고 얘는 리액턴스고, 아니 리액턴스다. 인덕턴스. 인덕턴스가 뜻이 뭐예요? 자속 전류를 주면 자속이 얼마나 나올 건지 그 얘기하는 거고, 권수는 뭐예요? 많이 가면 감을수록 자속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같은 맥락 똑같은 거라 보시면 되는 거고, 뭐 물론 이제 얘를 뭐라 하냐면 아직 좀 빠르게 뒤에 나올 겁니다. 단절권으로 한다라는 말로 그냥 말만 한번 들어놓으세요. 뒤에 나올 거니까. 단절권? 원성 갚는 것 중에 또 하나네? 이러면서 생각해. 뒤에 동기기 할 때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줄인다. 근데 얘를 줄이면 부하줄을 줄여주는 거하고 똑같아 버리니까 확 줄이지는 못하고 딱 이온 결합이 안 되는 활동을 살짝 써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류 줄이는 방법이 뭐예요? 저항 집어넣는 거. 저항을 넣어요. 근데 그 저항을 일부러 넣지 않습니다. 그냥 기항에 다 짤짤한 저항들 많이 있으니까. 즉, 어차피 브러쉬 쪽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브러쉬 자체에 자체 저항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브러쉬랑 정류자랑 딱 이렇게 만나는 접촉 저항도 있을 거고, 그럼 그거 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것도 좀 딸리면, 어차피 브러쉬가 있으면 브러쉬에서 선 빨리 나가야죠. 그러면 얘 굵기를 좀 더 가는 걸로 해보자. 이렇게 해서. 예. 저항 집어넣기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거죠. 접촉장을 키우자는 거죠. 접촉장을 키워서. 방법 중 하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얘를 보고 설치하는 것을 전압정류라고 부르자. 그러니까 뭐 이제 말이 이상하게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전압정류라고. 그러면 이 전류를 줄이는 거. 그럼 얘는 저항전류를 하자. 이건 이게 좀 이해가 갈 수 있어요. 저항정류라고. 근데 사실 말 꼬이진 않죠. 어차피 자속 변화가 얘 일으키는 거니까. 지는 어차피 뭐 불만이 쉽게 말해서 그렇게 화나면 네가 만들지 그러냐. 제가 늦게 나타난 대로. 그래서 이제 전압 종류, 저항 종류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언제 그럼 불꽃이 튈 거냐? 불꽃이 언제 튀느냐? 그래서 당연히 이제 종류가 원래 이렇게 스무스하게 원래 이렇게 해서 이제 튀어 올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예 전류가 이런 식으로 갈 건데 이제 이 부분만 잘라서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면 탁 튀어 올라도 별로 불꽃 안 튀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파형이 만들어져도 안 튀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파형이 이렇게 된다거나 혹은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되면 이제 불꽃이 튄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파형이 되게 이범주에 있을 때는 정리해도 안 튀는데 위에 아래로 있을 때는 튀어버린다. 전류 그림이. 왜냐면 왜 튀냐면은 여기 확대해서 본 거니까 뭐 쭉 왔다 할게요. 왔을 때 이렇게 가도 안 튀고 이렇게 가도 부드럽게 넘어간다 해서. 그런데 만약에 이쪽으로 도착했을 때 여기서는 완만하게 들어가고 있죠. 여기서는 완만하니까 뭐 안 튀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완만하게 들어가려고 여기서 무리하게 확 꺾어 들어오다가 그다음에 또 반대로 여기서 완만하게 가다가 여기서 원래 이렇게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여기 그리고 있다가 갑자기 급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팍 그러면 여기서 앞 초단에서 팍 여기 안 부리고 초장에 손을 마라톤 해버리면 여기서 물 퍼시는 거고 그 다음에 거북이처럼 하고 있다가 나중에 멀려버리면 뒷장에서 끝나는 거. 그래서 이거 보통 이제 여기서 부적종류라는 건 뭐냐면 초장에 느릿느릿 뛰고 있다가 뒤에서 타는 걸 우리가 부적종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초장에 빨리 서둘렀다가 초장이 터져버린 걸 우리가 과종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과종류 헷갈리니까 처음에 시작하다가 샥 과하게 넉넉하게 발이 좀 이상하긴 한데 과하게 정리해버린 거예요. 과하게 정리. 처음에 시작할 때 과하게 정리했다 생각하시면 되니까 과하게 정리해서 과정류 이렇게. 그러면 이제 뒤에 과하게 정리된 거죠. 부적정리라는 거는 뒤에 쪽에서 과하게. 앞에서 과하게 됐으니까 이쪽은 반대 개념으로 부족하게라고. 가끔 물어보는 게 과정류는 불꽃이 앞에 스치냐 뒤에 스치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구화. 자, 이건 사실 우리 했습니다.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밖에 안 들어갔어요.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문제 있냐고요? 네. 자, 현재 스탠바이 중이고, 그러면 스탠바이 중이면 모든 발전기는 다 회전만, 정속도로 회전만 시켜놓고, 자석을 안 주면 다 이 상태다. 스탠바이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석을 공급하게 되면 쑥, 탁. 그러면 이때 당 이제 전압일 거고요. 즉, 계좌전류하고 이 전압 관계. 당연히 이 전압은 누구 전압일까요? 부하 전압일까요? 발전기 유기기전력일까요? 당연히 유기기전력이겠죠? 볼 것이 그밖에 없어서요. 네. 왜 그게 헷갈린다라고 하시면 타이즈 하나 그려놓고 무부하 상태고 자석 나오면 전압은 이렇게 없어요. 어차피 이 전압도 있고 근데 어차피 전류가 안 흐르는 거니까 똑같은 전압. 그때 얘를 우리가 얘는 단자에서 보면 무부하 전압 혹은 무부하 단자 전압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 그림 그리면 바로 당연히 얘는 이 전압은 무조건 유도 기전력이 되겠구나. 그게 바로 무부하 포화곡선이라는 거예요. 꺾어졌으니까 포화곡선이라는 거고. 전압 누구 보는 거예요? 계좌전류하고 기전력 이거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 말하는 그 얘기라서 그림도 안 그렸어요.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책을 자꾸 깨가지고. 아, 똑같네. 그게 사람 잡으려고. 그렇다고 또 졸리지도 않아. 생각이 좀. 근데 이제 아주 안 오는 사람도 있다던데 나는 그렇진 않은데 너무 일찍 깨. 새벽 깨는 시간이 중구난방에 12시, 1시, 2시, 3시. 늦어도 3시 안쪽에 깨. 아니, 그게 한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잠을 잘 자면 피곤한 게 없어요. 당뇨도 좋아지고, 잠 잘 자면 당뇨도 좋아지고. 그런 거 맞아요. 이 형들은 당뇨가 엄청 좋아져요. 밤에 잠 못 자요. 당 올라와서 스트레스 받아서 당 올라가. 시험 끝나시면 잠 잘 주무실 겁니다. 특별히 이론 공부하는 게 없어서 다 몸으로 공부하시는 거 할 거니까요. 네. 몸이 이제 힘들죠, 그때. 어깨도 아프고, 손가락도 아프고. 절대 안 풀려요. 몸에 노래진 거, 예를 들어서 운동을 했다든가 절대 안 풀려요. 잠못하면. 네. 제일 앞에 분이 없으니까 되게 훤해 보이네. 뒤에 분 없을 때는 별로 태가 안 나는데, 네. 앞에 분이 없으니까 이렇게 많이 안 들어왔지. 그 느낌이 확. 예. 요것도 시험 나와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외우기가 힘들긴 해요. 뭐 외울 때는 무부하면 무부하. 근데 이 관계를 아셔야죠. 무부하 단자전압과 왜 유기기전력이 같은 얘기인 건지. 그러면 이 그림을 딱 그리면 바로 딱 나오죠. 이 그림을 그리든 아니면 분권을 그리든. 네. 무부하. 전류는 어떻게 이렇게만 흘러갈 거고, 전류는 여기만 흘러가고, 물론 얘랑은 전혀 또 전압가가 이 전압가가 영향을 치지 않는 거고요. 당연히. 근데 이 전류는 전반적으로 기전력이 다운돼 버리죠. 걸리니까 이게. 여기서는 전류가 안 흐르니까 여기서 전압가가 내려갈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이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게 타여자다 그러면 분권은 얘보다 무조건 낮게 가는 거죠. 무조건 낮게. 이 때문에. 여기서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여기서 까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부하 포곡선이라는 것은 전압 전류 볼 건데요. 중요한 건 전압 전류니까 이때 보는 전류는 뭐 부하 전류가 없으니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오직 계좌 전류밖에 없고요. 이 무부할 때 전압은 없어요. 아무것도. 얘밖에 없습니다. 굳이 여기를 말하면 무부하 당자전압이라고 했죠. 뭐 무부하 당자전압이라고 말을 하든 유도기전력이라고 말을 하든 여기서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냥 무시할 정도로 얘 같은 경우는 아예 정말 차이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같은 말을 써버릴 수 있다. 그 다음에 부하곡선이라고 해서 이건 관심사항이 바꿀 거예요. 이제 관심사항을 첫 번째가 즉 기전력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두 번째는 이전압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즉 이렇게 맞춰버릴 의미가 없으니까 부하 걸어놓고 이전압과 이전류를 보는 게 부하 특성곡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부 특성곡선이라 해가지고 전압은 여전히 얘를 보고 전류는 부하 전류 보고, 즉 오직 부하로만 초점 맞춰버린 것을 외부 특성곡선이다. 발전기 운영자 입장에서는요, 사실 제일 걱정거리가 뭐냐, 다 걱정거리긴 하지만 제일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뭐예요? 계좌 전류. 내가 이 조정하면 부하 전류는 어떻게 될지 뻔히 아니까. 그래서 부하 쪽은 일반 발전기 업자가 봤을 때는
부하 쪽은 너의 일이죠. 내가 안에 조정 잘하면 밖에 다 알아서 바깥쪽이 돼버리니까. 발전기 입장에서는 바깥쪽이 바로 부하 전류, 부하 전압. 그래서 얘를 우리가 외부 특성 부분이다. 이제 이거 섞어지기 잘 하셔야 돼요. 재밌는 것은 계다 전류 2번, 단자 전압 2번. 이게 어떻게든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 그럼 전압 변동률은 우리 아까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보자라는 거죠. 전압 변동률의 정의라는 것은 정격분해. 무부하 빼기 정격. 즉 이게 이제 변압기로 말하게 되면 임피던스 전압이 될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림 하나 그리시면 끝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물어본 것은 이제 먼저 편하게 우리 했던 거. 자, 이게 전혀 손실이 없을 때 곡선이라면 살짝 내려가는 게 타여자, 더 살짝 내려가는 게 분권, 직권이면 이렇게. 그럼 현재 여기가 무부하인 거죠? 무부하. 이쪽이 즉 부하 전류가 이렇게 그러실까요? 외부 특성 곡선을 그리겠습니다. 당연히 전압 변동률이라는 것은 외부 특성 곡선을 그려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부하 전류가 안 흐를 때는 현재 무부하 형태로 스탠바이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격 전류가 여기 있겠죠. 어딘가. 전격 전류가 여기 있을 거고요. 당연히 전격 전압은 항상 밑에 있습니다. 전압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전격 전압, 무부하 전압, 전격 전압. 여기서 값이 플러스 되는 건 어떤 것이 플러스일까요? 이 값이 플러스 되는 거. 그렇죠? 앞에가 크고 뒤에가 작은 것이 플러스가 되는 거겠죠. 그럼 당연히 타여자 앞에가 크고 뒤에가 떨어져 있으니까. 분권 앞에가 높고 밑에가 낮으니까 플러스. 그런데 직권을 봤더니 앞에가 낮고 뒤에가 높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복권. 복권을 보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예요. 전압 변동률이.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죠. 앞에가 낮고 높고. 평복권은요. 앞이랑 뒤랑 똑같이 잡아버릴 거니까. 평복권은 무부하고 전격을 똑같이 맞춰버리는 거예요. 평복권은. 그래서 0 되는 거고. 그래서 얘가 시험 잘 들어왔었죠. 다음 중 부하 변동률이, 전압 변동률이 0인 것은 평복권. 그 다음에 다음 중 부하 변동률이, 전압 변동률이 마이너스인 것은 얘네들. 높이 올라간 것들. 얘하고 얘밖에 없죠. 직권하고 과복권하고. 그렇게 해서 시험, 녹화 계속 거기 있었네요. 안 끊어놓고. 그래서 이 그림으로 해놓으면 이건 외우고 싶다는 거예요. 전압 변동률식은 외워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쪽은 넘어가 버릴게요. 하여튼 병렬운전 한다. 일단 병렬운전 하게 되면 아까 기전력이 틀릴 거니까 그런 거 혹시 또 순환전류 틀릴까봐 미리 이렇게 점퍼서 날려버린 거. 이걸 균합선이다 라고 하고, 또 거기다 하나 특별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직권 같은 경우는 무조건 균합선을 넣어야 돼요. 직권을 병렬운전 시키면. 직권을 뒤에서 뭔지 나올 때 설명드릴게요. 일단 기억은 직권 발전기 2대를 병렬운전 시킨다. 무조건 균합선을 무조건 넣어야 한다는 거.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문제 풀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다음 이어서 아직 안 오셨고 배창영님. 전기사 반작용이라는 것은 주자석이 이렇게 반드시 가는데 N극, S극. 얘가 픽 삐뚤어진다는 거죠.
그럼 삐뚤어지게끔 누가 눌러준다는 얘기고. 그럼 얘가 누가 만들어요? 바로 전기자, 전류가 만드는 자속이 되겠죠. 그다음에 서동명님. 전기자 반작용이란 전기자 전류에 의해 발생한 기자력이 주자 속에 영향을 주는 현상으로 다음 중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이 없는 것은 그러면 그림으로 주자속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즉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 그리고 이쪽이 중성축. 그럼 합성은 이렇게 여기까지 못 오니까 기전력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중성축이 나와버리죠. 새로운 중성축이 나와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발전이 이쪽 원래 여기 있었죠. 여기서 발전이 돼버리니까 브러쉬 쪽에서 심한 경우는 불꽃이 빠바방 브러쉬에서 불꽃 빠바방 튄다는 것은 정류장에서 튄다는 말하고 똑같은 얘기니까요. 당연히 여기서 정류불량이 일어나겠죠. 원래 여기 이쪽에 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정류하고 있으니까 정류불량도 당연히 불꽃이 빠바방 튀니까 정류좌편 닫히고 정리 잘 안 될 거고. 그리고 이렇게 딱 그림 그려놓고 하나씩 살펴보니까 축이 변했다. 합성자속이 줄었다. 그다음에 여기서 불꽃 빠바방 튀고 정리도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싹 외워지는 거니까 답이 당연히 4번이 되죠. 자속이 증가했다가 아니라 자속이 줄었다. 자속이 줄면 기전력 줄은 거, 그냥 이렇게 다 똑같은 식이라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얘가 줄면 얘가 준다. 직류 발전기의 정확한 식은 어떻게 되죠? 얘의 특성에 맞는 식은 바로 P자 파이 N 60A. 얘가 주니까 준다. 그러면 이제 안승률님. 직류 발전기 전기자 반작용에 의하여 나타나는 현상. 네, 같은 얘기 하고 있네요. 네. 옳은 것은 1번이 옳은 거고요. 그러면 2번, 3번, 4번을 고쳐볼게요. 주자속의 분포를 찌그러뜨린다. 맞는 말이고요. 중성축을 그죠? 이동시키겠죠. 중성축은 이동시키니까 이 말이 틀린 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자속을 감속시키는 거 맞고 전압은 감소시킨다가 맞고 전압이 감소. 그 다음에 4번에 염찬우님. 다음 중 직류 발전기 전기자 반작용을 없애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기자 반작용. 전기자 반작용은 주자속, 전기자 전류가 만드는 자속. 얘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얘를 없애면 돼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얘를 근본적으로 가장 돈 들여서 없앨 수 있는 것은 바로 보상권선. 보상권선을 쓰면 되는 거고. 비싸기도 하고, 또 우리 집은 뭐 그닥 부하도 일정해서, 부하도 일정하기 때문에 뻔하다. 그러면 싼 방법이, 멈췄구나. 딴 방법이
중성축 이동하면 같이 따라서 브러쉬도 같이 이동시켜주는 방법. 그 다음에 보극은 플러스 알파. 균합판은 언제 쓰죠? 균합판은 주어지가 틀릴 때 꽂아 써버리는 거예요. 주어지가 틀릴 때. 진압차가 갔을 때. 주로 쓰는 게 병렬 운전할 때 쓰는 거. 병렬 운전할 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권도 나름의 병렬 운전이죠. 자기들 내부에서 보게 되면. 그리고 실제 발전기 2대 가지고 걸리는 것도 병렬이고. 그럴 때 쓰는 거. 특히 이제 직권 발전기는 무조건 넣어줘야 하는 거. 뒤에도 꼭 나옵니다. 문제가. 그래서 균합판은 아니라는 거. 꺼야겠네요.